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결혼식 예산 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대부분 간단하고 큼직한 틀로 집, 가정 가구, 폴, 스드메, 신혼여행 요렇게 큰 틀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큼직한 틀에 대해 예산을 잡고 시작하면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요. 바로 추가금. 그래서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들이 이 추가되는 추가금에 화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 예산을 반대로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벗어나는 그런 실패하지 않을 예산 짜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 대부분이 뭐 대출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집에다 쓰겠다라는 기준점이 있긴 할 거예요. 집에 대한 예산은 우선 크게 먼저 빼놓고 남은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된 건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넘기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홀 스드메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 대부분 결혼 준비 예산하면은 홀 스드메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외에 사용되는 비용이 정말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사용될 예산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항목들을 먼저 설정을 해보시고 그 뒤에 홀 스드메를 예산을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목이 정말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야기할 건데 두 가지로 나눴어요. 보편적으로 필수로 들어가는, 그리고 들어갔으면 하는 항목과 필수는 아닌 항목, 그리고 굳이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항목,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꼭 들어갔으면 하는 항목. 상견례 비용. 이건 인당 5만 원에서 7만 원, 뭐 10만 원까지도 잡으시면 되고요. 양가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 해서 총 6명이 최소다라고 잡았을 때 보통 한 40만 원 정도. 저희 가족은 저 이외에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8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결혼 반지, 웨딩링. 이거 진짜 사바사인데 뭐 100만 원부터 1,500만 원, 2천만 원 커지려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백화점 브랜드 기준 평균 한 600선을 잡으시면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물론 브랜드에 따라 정말 다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여자들은 임신과 동시에 반지를 빼야 되고요. 출산을 하고 난 후에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날까봐 반지를 끼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목걸이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목걸이를 해도 아이가 잡아 뜯기 때문에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딩링에 큰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로망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이 반지에 신랑 로망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예산 짜는 걸 추천드릴게요. 드레스 투어 피팅비 세 군데 기준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예복 투어, 이것도 업체당 5만 원씩 발생하는데 대부분 그냥 안 하시고 한 곳에 가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꽤 많지만 예복도 투어 하시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예복 맞춤 비용, 수익 기준 150선 잡으시면 적당합니다. 맞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국내 원단으론 맞춤까지 가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맞출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예복 대여 비용이 한 벌당 15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스튜디오가 토탈이라면 본식 때만 필요하니까 굳이 안 맞추고 대여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튜디오가 비토탈이라서 스튜디오 때 3벌, 본식 때 1벌 해서 총 4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냥 맞추시고 대여를 서비스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이크업 얼리 비용, 얼리 스타트 비용은 시간대별로 금액대가 달라져요. 이르게 시작하면 이르게 시작할수록 얼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촬영 때, 그리고 본식 때 이렇게 2회가 나갈 수 있어요. 스튜디오 원본비 44만 원. 이 원본비는 포함인 곳, 비포함인 곳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엔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촬영 비용에 원본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원본비가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더 많은 스튜디오들이 원본을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데 원본비가 발생하는 따로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스튜디오 촬영 추가 비용 10에서 20만 원. 이거는 시간 외 추가, 야간신 추가, 야외 촬영 추가 등 추가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내 스튜디오가 이런 추가금이 발생하는 곳일지 아닐지 지금 예산 짜는 상황에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얹어서 예산을 짜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어 변형 35에서 45만 원. 이건 내가 스튜디오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무조건 추가로 부르는 걸 추천하는 부분이에요. 촬영 때, 본식 때 이렇게 2번 부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본식 때 내가 호텔 예식이다, 아니면 2부 입장이 있는 예식이다, 이게 아니라면 굳이 이건 부르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촬영은 정말 꼭 불렀으면 좋겠어요. 전 이건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 헤어 변형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저희는 헬퍼 이모님이 다 해주신대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차이를 얘기해드리면 헬퍼 이모님이 묶어주는 헤어 변형은 우리 엄마가 묶어주는 쫌매주는 헤어 변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어 변형을 불렀을 때 다르게 스타일링을 해주는 건 진짜 스타일링. 연예인들이 화보 찍을 때 이렇게 스타일링을 받는 정말 전문가의 손길로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세심하게 컬을 만들어주는 그 스타일링. 촬영 부케 25에서 30만 원. 이건 플래너 업체 서비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헬퍼비 30에서 45만 원. 이건 시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외에 내가 조금 길게 촬영했을 때에는 헬퍼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청첩장 5에서 35만 원. 업체에서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는 청첩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좀 욕심내서 진짜 나 예쁜 거 하고 싶다 하면은 한 80에서 120만 원, 20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갑니다. 혼주 양복 한 분당 50에서 100만 원. 근데 보통 그냥 다른 직계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들이면서 이제 입고 싶은 거 사서 입고 와라고 하는데 혼주는 달라요. 아무래도 혼주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사줄게 하고 갔는데 그 백화점 전층에서 제일 비싼 걸 골랐다. 혼주 한복 인당 30에서 100만 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당 80만 원짜리 한복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서울권 기준으로는 인당 40만 원 정도는 넘어가야 보기에 나쁘지 않다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단 대비, 품질 대비 훨씬 가격대가 낮게 측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 돼도 서울에서 한 40만 원대 하는 한복 퀄리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식 부케 25에서 30만 원. 이제 여기서 은방울 부케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60만 원에서 100만 원, 120만 원까지 훅 뜁니다. 2부 의상 15에서 50만 원 정도. 보통 그냥 원피스나 드레스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30만 원 선이면 꽤 괜찮은 원피스들을 구매할 수 있고요. 이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대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 2부 드레스 입는 게 너무 유행이 되긴 했는데 내가 2부 입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드레스를 그 돈 빌려가면서 입을 필요가 있나? 본식 스냅 50에서 300만 원.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식 2인 기준 최소 한 150 정도는 돼야지 사진이 오, 괜찮네 하는 정도. 이게 물론 무조건 비싼 거 해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봤을 때 나쁘진 않네 하는 업체들이 있고 여기는 보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끈 가격대가 나간다. 자, 여기서 제가 예산을 짜는 단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이 처음에는 이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이 사진 보는 눈이 아직 없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냅다 싸면 예약을 해. 나중에 바꾸는 경우 되게 허다하고요. 후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후에 쭉 예산들을 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본식 요 날을 위해서 여태까지 돈을 쓰면서 달려왔는데 내가 사진을 예쁘게 건지지 못했다? 그 되게 나중에 화나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됐어? 이 정도면 하는 퀄리티에 만족할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런 거에 조금 예민할 수 있다면 2인 150 이상 본식 영상 40에서 300만 원. 이것도 1인 기준 최소 50 이상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2인 2캠 이상 그리고 150만 원 선 정도예요. 이제 결혼 준비를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예식만을 앞두고 계신 신부님들이라면 1년을 준비하면서 아셨겠지만 생각보다 이 본식 스냅, 본식 영상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가인 경우 그리고 그런 재능 기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업체로 진행을 할 경우 여기가 사기친 업체였어. 근데 뒤에도 신부들이 모르고 계속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게 폰지 사기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건 이야기를 풀어서 하려면 길어. 근데 아무튼 저가로 다다익선으로 그냥 하는 업체라고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돌려받기 하다가 이게 계약한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커지면 이걸 한 번에 먹고 날라서 이제 튀는 거거든요.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 사기친 업체도 좋은 후기들이 꽤 많아. 그냥 다들 잘 받았대. 이거 믿고 그냥 가시면 진짜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사회자 25에서 30만 원. 친구 불러도 이 정도 비용 줄 거잖아. 차라리 전문 사회자 쓰자. 포토테이블 액자 5,000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이소 액자들도 있고요. 아크릴, 아트록스 같은 조금 고가의 액자들도 있습니다. 웨딩카
15에서 60만 원. 웨딩카 전문으로 리무진으로 나오는 웨딩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내가 차량 씬이 있다. 차량에서 그렇게 막 와인 짠 하면서 이런 거 촬영하는 게 로망이다 하면은 웨딩카로 가시는 건데, 굳이 그게 아니라면 올벤, 타다 이런 데에서 우리 집에서 메이크업샵까지, 메이크업샵에서 홀까지 쭉 연계해서 그냥 한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게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이용하시면 이제 거리에 따라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이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냥 신랑이 운전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신부님들 잘못됐어. 아침에 신랑이 운전하면서 컨디션도 뚝 떨어지는데 이제 시 끝나고 신부도 죽겠는데 신랑도 죽겠어. 집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무조건 그냥 차량 부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웨딩 네일 촬영 때 5만 원 정도, 본식 때 1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한 15만 원. 촬영 때는 무조건 실험 네일. 신랑 신부 헤어 커트, 뭐 염색 이런 건 그냥 뭐 최소 10만 원부터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항목들을 정말 좀 낮게 최소한으로 잡고 뺄 건 다 빼고 했을 때 이 항목들 쭈루룩 띄워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989만 원. 거의 1,000만 원이 되는 돈이죠. 콜, 스드메 이외에 이미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자, 근데 끝나지 않았어. 필수는 아닌 항목들 또 이야기 드립니다. 상견례 선물. 양가 10에서 20만 원. 예물예단. 이거는 끝이 없어요. 뭐 이거는 롤렉스 시계 하겠다 이러면은 몇 천만 원이야. 이거는 안 칠게요. 스튜디오 수정비 장당 33,000원. 2024년 기준으로 4만 원까지 뛴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추천 안 한다. 스튜디오 액자 업그레이드 30만 원. 이거 똑같은 퀄리티로 나가서 다른 데서 진행하면 10만 원 초반대에 진행 가능합니다. 프로포즈.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호텔에서 진행한다 했을 때 프로포즈 세팅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또 이제 사람을 쓰면 더 비싸. 그래서 세팅하는 그 재료만 구매해도 한 15에서 3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제 여기에 프로포즈 할 때 뭐 반지, 백,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왕! 청첩장 모임. 인당 한 2만 원. 이것도 진짜 최저로 잡은 거야. 보통 여기서 내가 우리 같이 술 마시자. 신난다. 이러고 꼴값 떨면은 이제 장난 아니야.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 모임을 나갔다 오면 100만 원씩 끊는 거야. 몇 명 만났어 하면은 6명? 8명이래. 아주 그냥 술로 그냥 인싸다 하면은 정말 청첩장 모임에 한 1,000만 원 쓰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대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일반인들 기준으로 둘이서 한 100에서 200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청첩장 모임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했거든요. 이건 할 말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패스. 드레스 추가금 20에서 500만 원? 진짜 드레스 업체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보통은 그냥 50에서 150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드레스 추가금이 이렇게 라벨에 따라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애매하게 가가지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업그레이드 해야지 해서 추가할 바에는 차라리 보자마자 예쁜 곳을 가서 그냥 결제 때리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웨딩 슈즈 5에서 100만 원 정도. 뭐 지미추 이런 거 로망이신 분들 꽤 계시긴 한데 여러분들 신발을 내가 연출 컷을 찍을 거 아니다 라고 하면은 신발 안 나와. 물론 신발이 보이긴 해요. 드레스 끝자락에 요만큼, 그 요만한 컷을 위해서 내가 그 큰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굳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드레스샵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구두로도 꽤 충분해요. 이제 결혼 도우미, 축가, 축사, 뭐 축의대, 가방순위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답례금. 그래서 보통 인당 한 20에서 30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출을 하는데 저는 이거 돈으로 드리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내가 수고했어 라고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마음을 돈으로 주고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금전적인 감사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이 이 마음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렇잖아. 이만큼, 이만해 이러면은 얘가 이만큼 나를 생각해줬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 근데 그냥 저는 신혼여행 가서 차라리 선물 하나를 더 사오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답례품 3,000원에서 5만 원 선. 저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뺐어요. 특히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답례 봉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마다 뭐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드리는 문화들도 있고, 저희 양가가 전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없는 건 아닌 집이었어. 그치만 저희는 안 했어요. 근데 플라워 디렉팅 한 45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제 센터피스로 간단하게 하는 경우에는 한 40에서 5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고, 이제 전체 좀 디렉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300만 원까지. 근데 진짜 한 150, 300 정도 이상으로 쓸 게 아니라면 정말 퀄리티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전체 배경에 센터피스 요만한 거 하나 동그라니 이렇게 있는 것조차 나는 예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진짜 예쁜지 아니면 얘만 예쁜지, 이게 전체적인 조화로워 보이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촬영 소품, 이거는 끝이 없어. 요즘 예쁘다, 촬영용으로 쓸만한 케이크다 하면은 이것도 케이크만 한 5만 원 되고요. 커플 의상 맞춰보겠다라고 하다가 보다 보면 거의 한 3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뭐 풍선, 컴패티 뭐 이런 자잘자잘한 게 뭐 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 들어가는데, 이거 사다 보면 10만 원 넘어가요. 과연 우리가 촬영의 소품을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가격 설정을 해두시면 좋은데, 저는 10만 원 이상으로 구매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나와 신랑의 촬영이야. 여기서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소품 쓰고 저기선 저 소품 쓰고 전부 다 소품 컷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나중에 난잡해요. 남들이 하는 소품 다 따라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예뻐 보이고, 알아. 아는데 덜어내는 게 되게 예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촬영 소품. 신혼여행 의상, 보통 이런 거 예산에 안 치시는데 수영복만 산다 쳐도 거의 한 2, 30만 원 써요. 옷 같은 거 짜잘짜잘하게 사다 보면 이것도 한 2, 30만 원 써요. 그래서 이래저래 사다 보면은 이것도 한 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 있는 옷들을 활용을 하시되, 또 여기다가 예쁘게 입을 만한 새 제품들도 이렇게 살짝 껴놓으시고 하는 식으로 조금 예산을 아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랑 신부 관리, 이게 필수는 아닌데 저는 좀 필수로 들어갔으면 하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진짜 눈에 띄게 보이는 드라마틱한 변화, 이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봤을 때 관리한 사람은 관리한 태가 나. 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느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굳이 내가 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 없긴 해요. 근데 할까 말까, 이게 굳이 이제 값어치를 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야. 하세요. 이것도 뭐 경락 기준으로 한 20회면 200만 원 정도 잡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인모드나 이런 관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지역마다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 스드메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필수로 들어갔으면 하는 항목에서만 거의 한 1,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내가 프로포즈를 더하겠다 하면은 금방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 비용을 홀 스드메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큰 비용이 나중에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빼놓는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큼직한 가전 가구를 제외한 식기류, 조미료, 반찬통, 이불, 건조대, 가습기 뭐 이런 것 자잘하게 우리 집에 당연하게 원래부터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살림살이들을 사는데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시죠? 1,000만 원? 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살림살이에 비싼 거 안 사요. 다 2, 3만 원, 5만 원, 그래봐야 10만 원 이런 것들 산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합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냥 정말 최소한으로 있을 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구매를 하는 게 이제 보통은 1,000만 원. 자, 이렇게 3번까지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결혼식 홀 스드메 이외에 들어갈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살림살이 구매하는데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2,000만 원, 그래서 총 2,000만 원을 제외한 비용으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접목시켜 볼게요. 자, 중요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탈 예산이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총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집에 들어갈 비용을 2억 3천을 잡았어요. 그러면 남은 돈 7천만 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대 비용 1,00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럼 남은 돈 6천만 원. 살림살이를 1,000만 원을 잡고 나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인테리어는 지금 미포함인 상태예요.
인테리어까지 한다 하면은 그것도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짜는 건 가정 가구. 이게 홀 스드메보다 사실 실제로 살게 되는 집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가구를 먼저 잡습니다. 네 번째, 가정 가구. 가전 6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에어컨, TV 뭐 이런 식으로 잡게 됐을 때 한 1,500 정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다 할인하고 해서 체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500 정도 잡으시면 이제 그 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가구, 뭐 침대, 소파, 식탁, 옷장, 뭐 북박이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 행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신발장 이런 것들을 최소로 잡아서 이제 500만 원. 전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가구들을 포함시키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냥 500만 원. 이제 가정 가구에서 2천만 원이 지출이 되죠. 그러면 남은 돈 3천만 원. 이 3천만 원 안에서 홀, 스드메, 신혼여행 요걸 끝내셔야 돼요. 이 홀, 스드메, 신혼여행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신혼여행, 홀, 스드메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섯 번째, 신혼여행. 신혼여행을 몰디브를 가겠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제 남은 돈 2천만 원. 몰디브가 무슨 1,000만 원 이러실 수 있는데 자, 2024년 기준으로 견적을 다 받아보시면 어느 업체에 가셔도 물론 리조트에 따라 그리고 기간에 따라 정말 다른데 보통 4박 기준으로 2인 700에서 1,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몰디브 리조트를 갔을 때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돼요. 제가 몰디브 가야지 하고 알아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7일 기준으로는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드는 곳이었어요. 여섯 번째, 홀. 여기서부터는 우리 남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시고요. 여윳돈이 없다 하면은 식대를 빼고 홀 대관료랑 부대 비용만 측정합니다. 대부분 식대가 축의금으로 퉁쳐진다라고들 알고 계신데 우선 2024년 서울권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 식대가 7만 원이 좀 평균적이거든요. 물론 그 이하도 있긴 해. 그렇지만 그게 정말 몇 곳 안 돼요. 손에 꼽아. 그리고 그 식대와 홀 대관비 이런 것들을 토탈 다 더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축의금으로 들어온 비용에서 전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서울 기준 홀 대관료 평균적인 비용은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잡으시면 되는데 적당히 위치가 괜찮고 적당히 홀 느낌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홀 대관료가 800에서 900까지 가요. 이제 물론 서울권도 대관료가 100만 원 선 정도인 곳들도 있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손에 꼽습니다.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 기준으로는 아직도 식대가 5만 원 이하인 곳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홀 대관료랑 식대랑 포함해서 그냥 1,500만 원이 낮게 잡은 금액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남은 돈은 500만 원. 일곱 번째, 스드메. 이제 남은 돈 500만 원에서 스드메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스드메 평균적으로 진행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엔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내가 욕심 안 부렸을 때의 비용이 이 정도예요. 물론 150만 원 정도부터도 시작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같은 레이스라 하더라도 요 느낌과 요 느낌은 너무 다르잖아. 같은 실크, 같은 깔끔한 탑 드레스라고 하더라도 이 느낌과 이 느낌은 너무 다르잖아. 내가 그냥 이 정도는 하고 싶었는데 생각했던 그 평균적인 금액은 최소 300만 원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예산 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빼고 7천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한다 해도 이렇게 빠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무슨 소리냐? 너 허세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댓글 안 받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는 부분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제 우선 제가 이야기했던 비용은 2024년 서울권 기준으로는 높게 잡은 비용은 아니에요. 이제 뭐 1,000만 원에 결혼했다, 영원으로 결혼 준비하기 뭐 이런 거 컨텐츠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건 상위 0.1%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 모든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포인트를 주는 곳에서 포인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런 포인트 활동, 막 플래닝 업체 가입하면서 저 드마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을 했었다면 물론 저도 공짜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내 현생을 좀 갈아 넣어서 24시간 그냥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 정도의 비용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다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너는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래요.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거야. 아니 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결혼식을 공짜로 시켜줘요.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노력을 한 거야. 대부분의 신부들이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포인트를 모으면 꽤 많이 모은 거예요. 진짜 포인트 활동이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산을 짠 시점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이 수입에 대해서는 그냥 예비 비용으로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월급 들어오니까 이 들어온 돈으로 결혼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혼식 끝나고 나서 날아오는 할부금 고지서들,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장 불안해지는 이 잔고, 통장 잔고 굉장히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꽤 올 수도 있어요. 최대한 이후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짜고 나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홀, 스드메, 그리고 신혼여행 하면은 사실 3천만 원이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가 들었어? 7천만 원. 심지어 이 7천만 원에서 예물 예단 비용은 포함도 안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 같이 살게 되면서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시발점이 사실 금전적인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지? 혹은 계산적이게 되면서 나는 이만큼 썼는데 쟤는 왜 저거밖에 안 쓰는 것 같지? 라는 계산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싸워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예산을 정확히 알고 이 예산을 제대로 짜고 요걸 실천을 했을 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또 예물예단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신랑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리스트들을 좀 정리를 해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려 보세요. 정말 뺄 거 다 빼고 진행을 해도 이 정도 금액이다라는 걸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이제 부모님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부모님,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 부모님들이 전부 다 해서 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넉넉하게 살림살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 다르죠. 그때는 단칸방에서 살면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칸방에서 살면 집을 사기까지가 어려워.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에 물어봤더니 누구는 이만큼 했다더라, 얘는 이거밖에 안 들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데 단순하게 2년 전, 3년 전 코로나 시절 때만 해도 달랐어요. 그때랑 지금 2년 후 이 비용이랑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 결혼식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정도 비용 안 들던데요? 하시는 분들 언제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2023년. 근데 지금 반년 정도 지난 2024년만 해도 이 반년 사이에 결혼식 물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누가 얼마 들었다더라 라는 걸 듣고 예산 짜시면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항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결혼식 예산을 제대로 짜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항목을 무료 노션으로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받으셔서 꼭 먼저 정리를 해보신 뒤에 진행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